잘 살고 있었니 얘들아? 그래서 좀비 사태 터졌나? 왜 이렇게 밖에 소리 좀 난리 났지? 물렸는데 지금 방금. 밖에 날씨가 또 공교롭게도 좋더군요. 또 오늘도 성립해서 그렇어. 나의 출근 날에는 항상 날씨가 좋다는 거, 그 법칙이 또 성립해버렸어. 다 풀었을까요? 1번부터 이건 총 7문제 다 풀었을까요? 푸는 중인가요? 15분 풀이긴 했거든요. 풀고 있군요. 그래서 수행평가야 그거? 잃어버린 개념을 찾아서? 세특 같은 거. 아, 세특 때문에? 생명과학 세특인 거네? 근데 너무 초반 부분 아니야?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건가? 오늘까지 공교롭게도. 오늘까지라고? 근데 오늘 시작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수업을 일찍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근데 다 읽어야 돼? 네. 그리고 무슨 기록장도 써서 오늘 11시 59분까지 내야 돼요. 어떡하면 좋지? 딱 봐도 두께가 장난이 아닌데. 대충 챗GPT한테 맡기면 되지 않을까? 물어봤는데 별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애들한테 물어봤다고? 아니요, 채찌피티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의 질이 별로예요. 아 그래? 네. 이미 시도해봤구나. 요즘 채찌피티 거짓말 너무 많이 쳐요. 아 그래? 이 GPT 새끼 좀 못돼 먹은 걸 배웠구나. 승준아, 네. 기운 내. 아니요. 기운 내고 있어요. 기운 안 나 보이는데? 기운 나지 않지 않아. 한영보가 또 집중 이수제라서 요즘에 이제 유전 진도 나가고 있거든요. 유전 진도 나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런 시시한 이런 파트 하다가 또 유전 파트 하니까 세상 유전이 재밌더라고. 또 유전 하다가 이 파트 하면 또 재밌거든요. 유전 하다가 너네들 표정을 보면 사실 이 파트가 다시 말이 없긴 해. 또 앞쪽 파트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열심히 막 해설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점점 의욕이 그 감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 파트라 사실 항상 왠지 너무 노잼이야. 한영구는 이번에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다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항상성 유지가 1학기 중간고사까지였고 방어작용부터 끝까지가 1학기 기말이에요. 쉽지 않겠죠? 진짜. 쉽지 않아요. 그 다이소 앞에 새로 생긴 밥집 먹어봤어? 줄이 너무 길어서 실패했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사람이 많나 보네? 막 가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네요. 그런 말 들으면 가봤어요? 일본 다이소 맞은편에.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 닭갈비 지금 혼자 가봤는데 여전히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닭갈비집. 아니죠. 닭갈비집은 여전히 지우가 돈 죽어도 너랑은 안 가겠대. 닭갈비집은 안 가르쳐요. 지우가 왜 그랬어?
왜 승준이랑 안 가져? 그럼 보라쌤이라도 해. 지가 그래. 보라쌤이라도. 아니 영웅쌤이랑 가자 해. 영웅쌤이랑. 영웅쌤이랑은 싫어? 보라쌤이에요 영웅쌤이랑. 그렇게 하면 모범쌤입니다. 그래? 왜냐면 보라쌤은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난감하네. 쌤 근데 그 닭갈비 얘기 뭐지? 월요일반에서 하셨다면서요? 맞아. 월요일반 다니는 저희가 준환이가? 월요일반 다니는 너의 반 애가? 네. 아. 와가지고 너 닭갈비 혼자 가서 못 먹는다며? 야, 혼자 가서 돈 먹는다며 가지고, 씨발! 안 들어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먹어, 씨. 들어오지 말라는데. 그랬습니다. 준환이가 알던데요? 준환이라고 강동구 친구? 너 친구던데? 네, 중학교 때. 자, 1번 갑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이 분비 경로 파악을 하는 유형인데 이 분비 경로 파악 유형에서 일단 우리 호르몬 A에 대한 분비 경로는 뇌하수체 전역 호르몬에 대한 분비 경로입니다. 뇌하수체 전역 호르몬들의 분비 경로가 되겠어요. 뇌하수체 전역 호르몬의 분비 경로니까 시상하부가 가를 때리고 가에서 나를 때리고 나에서 분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여야 돼요? 티록신의 분비 경로여야 될 것 같습니다. 티록신. 오케이? 그러면 티록신이니까 얘가 뇌하수체 전역. 그 다음에 얘가 갑상샘. 그럼 일단 여기가 TRH, TSH, 티록신 이렇게 되겠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뭐여야 돼? 라고 해보면 얘는 ADH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에피네프린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에피네프린이라면 어디에서 분비되어야 되나요?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고 그 부신 속질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부신 속질에서 분비된다. 얘가 에피네프린이 될 것 같고요. 수분의 제곱수를 촉진하는 얘가 ADH, 빗동그라미는 티록신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기억법부터 합시다. 혈중 A의 농도가 증가하면 시상하부와 가해사용 호르몬 분비는 당연히 뭐에 돼요? 억제돼야죠. 왜냐면 항상성 유지, 즉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호르몬의 분비량들이 조절돼야 되고 음성 피드백이라면 많으면 적게 할 것이고 적으면 많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A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분비는 억제돼야 됩니다. 기억 동그라미는 신경에 의한 자극전달 경로이다. 그렇죠. 교감신경이니까 신경 맞고요. 빗동그라미는 물질대사를 촉진한다. 티록신 당연히 물질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럼에 따라 세포 촉진, 세포 촉진하는 점에 따라서 결발생량 증가, 체온이 증가. 우리 저번주에 배웠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C의 표적기관은 C 우리 뭡니까? ADH의 표적기관은 어디예요? 얘는 표적기관은 그렇죠. 콩팥입니다. 콩팥. 방광이 아니라 콩팥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방광 아니라고. 알겠지? 오케이? 콩팥입니다. 방광이 아니라. 이거 엄청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얘들. ADH의 표적기관은 콩팥입니다. 방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킹해 주시길 바라겠고, 콩팥이라면 무슨 게? 그렇죠. 배설계가 되겠습니다. 됐죠? 2-1번 겁니다. 자, 가보죠. 티록신의 분비 경로가 되겠는데, 얘는 TRH고, 얘는 TSH고, 여기서 티록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표를 이제 채워봐야 되는데, 이 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 다음에 채우는 게 가장 빠르다고 했죠. 갑상샘, 뇌하수체 전역 일부 제거, 혈액의 다량의 티록신 주사, 여기 TRH, 여기 TSH, 티록신이 되겠는데, 자, 갑상샘의 일부를 제거하게 되면 당연히 갑상샘을 제거했기 때문에 갑상샘에서 뭐 나올 거예요? 티록신이 분비될 거고 그 티록신의 양이 줄어들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 티록신의 양을 늘리기 위한 작업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티록신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TRH와 TSH를 늘어나겠죠? 오케이? TSH가 늘어나도 갑상샘 일부가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티록신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동일한 논리로 한다면 뇌하수체 전역의 일부를 제거했으면 TSH가 적게 나오고 그러면 따라 티록신이 적게 나오고 그러면 따라 TRH는 많이 나오게 따라서 티록신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자, 문제는 다거든요. 다. 혈액에 다량의 티록신을 넣었다.
그러면 선생님, 다량의 티록신을 넣었으니까 티록신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티록신을 줄이기 위해서 TRH와 TSH는 줄어들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풀면 아마 답이 없을 거예요. 답이 안 나올 거거든요. 왜 안 되냐면, 봐봐. 다량의 티록신을 넣었어? 그러면 티록신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지금 뭐라고 적혔어요? 여기에 호르몬 분비량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여요? 오케이? 호르몬 농도가 아니라 호르몬의 농도가 아니라 호르몬의 분비량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야? 그 티록신이 너무 많아. 티록신을 줄이려고 적게 분비할 거 아니야. 티록신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농도라면 여기는 많을 거예요. 여기 많기 때문에 얘를 줄이려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분비량이냐 또는 농도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지점의 문제풀이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기는 분비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비량을 자꾸 해석을 해주셔야 될 듯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거 갖고 해보면 뭐 갑상선 일부를 제거했다. 지금 보면 일단 뇌하수의 전염의 일부를 제거했다. 증가하는 녀석이 TRH가 될까요? TRH. 오케이. TRH는 증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증감. 오케이. 여기 감소 하나 붙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감감이니까 여기는 감소 이렇게 붙여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갑상선 일부를 제거한 놈이 TRH와 TSH는 줄여 증가하기 때문에 이미 TRH가 증가했으니까 이게 TSH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티록신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법부터 할게요. 자, 가는 표적기간 A에 해당한다. 가는 표적기간 A 충분히 해당할 수 있겠죠. 티록신이 작용함에 따라 세포흡 증가, 세포흡 증가에 따라 열배 생량 증가 할 수 있으니까 기억과는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기억점을 하면 TR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H다는 틀렸죠? X의 표적기관은 뇌하수의 전염이다. 얘들아, 표적기관은 작용하는 기관을 얘기를 해요. 작용하는 기관이 표적기관일 수는 없죠. 그러면 X는 TSH니까 작용하는 기관이 뭐예요? 갑상샘이어야 그러니까 만약에 기급관을 맞게 고치려면 분비기관으로 고치던가 아니면 표적기관을 갑상샘이라고 고치면 될 것 같아요. A동을 B동을 하면 둘 다 감소한다에다 맞고요. 1번 맞고요. 가생지는 다생지 거의 눈이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가생지는 다생지보다 체온이 상승하고 체중이 감소한다. 거의 미줄짝 체온이 상승하고 체중이 감소한다. 이 체온이 상승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게 티록신의 과다증입니다. 티록신이 과다하면 세포음량이 과다함에 따라 체온이 많이 상승하고 체중이 많이 감소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티록신의 과다증 중에 하나예요. 체온이 상승하고 체중이 감소한다 라는 것이 티록신의 과다증인데 지금 당연히 다생지가 티록신이 많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하고 체중이 감소해줘야 돼요.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네, 충분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4-1번 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여기가 무슨 신경이죠? 자율신경 중에서 여기가 부교감입니다. 여기 교감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부교감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이자의 베타세포. 베타세포니까 인슐린. 교감신경은 이자의 알파세포. 그러니까 여기 뭐여야 돼? 글루카곤 분비될 겁니다. 자, 밖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의 농도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조직세포를 포장흡수 촉진하는 인슐린의 두 번째 기능이었고요. 그럼 얘는 인슐린이 있을 때고 얘는 인슐린이 없을 때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기억번부터 갑니다. X는 기억동그라미다. 네, X는 기억동그라미 맞고요. 인슐린이어야 되니까. A와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간내에 있다. 누구? 바로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척수에 존재해야 되니까요. 단위 시간당 간에서의 글리코젠 합성량은 A일 때와 B일 때 당연히 A일 때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 왜? 인슐린이 많으니까
뭐를 뭐로 합성시켜줄까? 당연히 폴란을 글리코젠을 합성을 촉진할 거니까 A 동그라미일 때가 많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4-2번 갈게요.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아마 뭐 쭉쭉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신경,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니은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면 봤을 때 자, 에피네프린 우리 한번 떠올려볼까요? 에피네프린 부신속질. 부신속질은 교감. 그렇지. 인슐린은 부교감. 글루카곤 교감이잖아. 그러면 교감이 두 개야. 그렇지. 교감이 두 개니까 얘가 부교. 그리고 여기가 이자 부신속질. 그 다음에 이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따라 부교감, 이자, 인슐린. 교감, 부신속질, 에피네프린. 교감, 이자, 글루카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얘는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식사 후, 신경 이은에 의해 C의 분비가 촉진되냐? 식사 후, 그러면 나의 폴당이 증가할 거야. 혈당량이 증가할 거야. 혈당량 감소시키려고 뭐가 분비? 인슐린이 분비. 그러니까 당연히 글루카곤 분비되면 안 되니까 기억과 틀렸고요. B는 부신속질에서 분비된다. 그렇죠. 에피네프린 부신속질에서 분비됩니다. 니은번 맞고요. C는 글루카곤이다. 역시나 맞죠? 디귿번 맞고요. B는 간에서 과정 2번을 촉진한다. 자, 에피네프린은 얘들아 뭐로 촉진하는 거야? 글리코젠을 폴당으로 분해를 촉진하는 따라 혈당량 증가했으니까 2번을 촉진한다. 1번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고요. X에 연결된 신경 기억. 자, 부교감 신경 어디서부터 뻗어나온다? 시상하부에서부터 뻗어나와야 되니까 미음만 틀렸고요. A와 C는 기량적으로 혈당량을 조절한다?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B번 맞고요. 오케이? 여기 잘 따라오고 있죠? 5번 갑니다. 당뇨병. 혈당량은 쉬워요. 사실 혈당량 별로 문제될 게 없어서 혈당량까지는 아마 쉬울 겁니다. 문제는 아마 체온 조절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혈당량은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체온 조절이 조금 문제가 될 뿐이고 아마 혈당량은 거의 다 할만할 겁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자, 이자에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함. 얘가 1형 당뇨병이었고요. 인슐린이 표적세포에 반응을 못한다. 이게 2형 당뇨병이었죠. A와 B는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면 호르몬 X의 농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호르몬 X의 농도가 증가하는 녀석. 호르몬 X는 당연히 인슐린일 거고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녀석이 당연히 정상인. 인슐린의 분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녀석이 환자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니까 이 환자는 1형 당뇨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가도록 하죠. X,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 분비된다. 콜. T1일 때 혈중 X의 농도는 A가 높다. 혈중 X, 인슐린의 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인슐린의 농도는 당연히 누가 높다? B가 높다가 맞는 것이죠. 지금 A는 애초에 인슐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2형 당뇨병 환자랑 한번 비교해볼게. T1일 때 인슐린의 농도는 2형 당뇨병 환자와 정상인을 비교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2형 당뇨병 환자가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혈당량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인슐린은 더욱더 많이 분비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2형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정상인, 그 다음에 1형 당뇨병 환자는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A가 높다는 틀렸고요. X에 의해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글리코젠의 합성이 촉진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량이 떨어지겠죠? 오케이? 자, 187페이지에 6-1번 갑니다. 여기서 빠르게 풀었는데 6-1번. 자, 가볼게. 지금 보면
정상인에게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이 주어져. 자, 그러면 보면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디에 흐르는 피부 근처 모세혈관 밑줄 자 피부 근처 모세혈관. 오케이, 다시 읽어. 피부 근처 모세혈관. 그럼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라면 얘가 열 발생량이야, 열 발산량이야, 열 발산량이야. 그 열 발산량이 지금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열 발산량이 뭐한다?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럼 열 발산량 왜 줄어들어야 되냐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뭐야? A가 주어짐에 따라 항상성 유지를 발생을 시킬 거고,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체온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뭐 한다? 열 발산량이 낮아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열 발산량을 낮추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체온을 올리겠다는 것이고, 나의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저온 자극, 즉 춥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A 동그라미는 저온이고 B 동그라미는 고온 자극이 될 거예요. 뭐 희망 설정 온도는 나의 희망 온도.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번부터 갈게요. 체온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보다 콜. A 동그라미가 주어지면 털세운근은 이완된다. A 동그라미가 주어지면 털세운근 수축해야 열발산량 감소죠. 그러니까 니은만 틀렸고요. B 동그라미는 고온 자극이다. B 동그라미 고온 자극 맞을 겁니다. 오케이. 혈중 티록신 농도는 T1과 T2. 자, 볼게요. 체온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여기일 때 체온을 높여야 돼. 그럼 열 발생량은 어느 때가 높아야 돼? T1일 때가 높아야 돼. 그럼 열 발생량이 높으려면 티록신도 높아야죠. T1일 때가 높다. 콜. 자, 골격근에 의한 몸떨림 횟수입니다. 역시나 열 발산량이야, 열 발생량이야. 그렇지, 열 발생량과 관련이 있어요. 열 발생량을 높이려는 구간은 당연히 1번입니다. 그래서 1에서가 높다. 1에서가 많다. 오케이? 결국 어쨌건 체온 조절은 키포인트는 그래서 체온 올릴 거야, 낮출 거야 만 보면 안 돼. 수많은 조건들 다 해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체온 올릴 거야, 낮출 거야? 체온 올릴 거면 발생량 증가, 발산량 감소. 체온 낮출 거면 발생량 감소, 발산량 증가.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골격근에 의한 몸떨림 횟수 열 발생량이고, 그래서 구간 1, 2 해석해서 누가 체온을 올릴 건데? 구간 1에서 체온을 올릴 거니까 발생량은 1에서 많아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가의 T1일 때와 나의 구간 1에서 모두 교감신경이 작용할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이완된다. 그럼 볼게. T1 발산량이 감소해야 돼요. 구간 1번 체온을 올려야 되니까 발산량 감소해야 돼. 둘 다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 새끼고, 체온을 올리려고 하면 열 발산량이 감소하려면 피부 근처 모세혈관 수축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B번 틀렸다. 정답은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6-2번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역시 우리 저번주에 해석했던 그래프예요. 저번주에 해석했던 그래프죠. 보면 시다부의 고온 또는 저온 자극, 이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느끼는 온도에 대한 조절이라고 했어요. 내가 느끼는 온도. 오케이? 내가 느끼는 온도가 낮아. 오케이? 내가 느끼는 온도가 낮다는 거는 추울 거니까 체온을 올릴 거고, 체온을 진짜 증가하고 있네? 따라서 얘는 시상하고의 저온 자극, 얘는 고온 자극이라고 했어요. 내가 느끼는 온도에 대한 자극. 오케이? 그래서 내가 느낌만 춥고 느낌만 더운 거라고 했고, 얘는 실제로 덥고 춥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케이? 실제로 냉탕에 들어갔어, 체온은 떨어져. 진짜 실제로 내가 냉탕의 온도면 난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냉탕의 온도가 실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성 유지가 일어남에 따라 내 체온이 일정하게 조절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번 그래프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온 자극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기억물, 얘는 니은 물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번 체온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 보이다 맞고요. A는 니은 동그라미 물이 아니고 기억 동그라미 물이죠. 저온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의 자극을 주면 혈사용관이 뭐 해야 됩니까? 수축해야 열 발산량 감소, 열 발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체온이 진다. 그러니까 D번 틀렸고요. 피부원철관을 흐르는 단위시간당 혈액량 당연히 열 발산량과 관련이 있고요. 열 발산량은 당연히 어디 때 맞아야 됩니까? 열 발산량을 낮춰야 됩니까? 이때 낮추고 이때 높여야죠. 발산량은요. 그럼 발산량이 이때가 더 높을 거니까 많을 거니까 자 당연히 단위시간에 흐르는 피부원철관을 흐르는 단위시간당 혈액량은 T2일 때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 발산량이 많아지니까요. T2일 때가 많다 1번 맞고요.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은 구간 1과 구간 2. 자, 발생량. 자, 그러면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애가 누구야?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애는 구간 1번이죠. 구간 1번일 때가, 나 씨발 춥나? 아, 체온 올려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열 발생량은 당연히 구간 1이 더 많아야 된다. 구간 1에서가 많다. 그러니까 미음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그러면 기억 리을인가요? 그렇죠. 기억 리을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체온 조절까지 끝. 대략 어떤 느낌으로 푸는 줄 알겠나요? 좋습니다. 우리 항상성 유지인 마지막 3초합 가도록 하겠습니다. 3초합.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약간 헷갈린다 뿐이지 막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어렵진 않아요. 이쪽 같은. 자, 3초합. 3초합은 우리 뭐라고 보시면 되냐? 3초합은 우리 몸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농도. 3초합이란 농도야. 농도란 용질의 양분의 용액의 양분의 용질량이거든. 용액의 양분의 용질량 곱하기 1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퍼센트 농도로 나타내거든요. 용액 양분의 용질량. 그래서 100 곱하면 퍼센트 농도.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 몸의 3초합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하고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웨이가 있어. 뭐가 있어? 바로 첫 번째 용액량을 조절하는 측면과 용질량을 조절하는 측면이 있어. 용액량 조절 측면과 용질량 조절 측면이 있어. 자, 그럼 용질량을 조절하기 위한 측면은 아주 심플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생각하면 됩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저번주에 했죠? 승준아,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역할 뭐니? 단백질이랑 지방을 풀어놓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몰라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을 풀어놓은 일단 단백질과 지방을 풍성으로 바꾸는 건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역할이고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역할은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오케이?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용질의 양이 증가, 하게 되면 체내 3초합 증가, 체내 농도가 증가, 체내 3초합 증가, 따라서 혈장 3초합이 증가한다. 오케이? 이게 매우 간단하거든요. 매우 간단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뭐야? 나트륨의 제흡수 촉진? 그럼 일단 용질량 증가, 따라서 3초합 증가. 이 정도까지 낼 게 없어서 사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의 다 시험 문제는 용액량에 초점 맞춰서 나오거든요. 용액량. 오케이? 자, 용액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은 바로 ADH, 항인용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호야, 항인용 호르몬은 역할이 뭐였니? 그렇지,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었어요. 수분 제흡수 촉진.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수분의 제곱수를 촉진하게 되면 체내 수분량 증가.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니까 우리 몸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 우리 몸의 농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지. 혈장 삼투압 감소. 됐죠? 오케이. 저기 밑에 부분 이거 용지를 치면 지울게요. 이거 어차피 시험 문제 잘 안 나와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였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딱 배웠던 거거든요. 여기와 관련되어서 사실 몇 가지가 조금 더 파생되어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봐봐.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80%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 우리 몸의 80%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혈액의 80%도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면, 체내 수분량 이거 증가까지 적어줘야 되는데.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내 몸의 혈액의 양도 뭐 할 수밖에 없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전체 혈액량이 증가할 거야. 전체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 내 몸의 뭐도 증가해? 바로 내 몸의 혈압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왜냐면 같은 혈관을 증가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면 그 혈관 벽에 가는 힘이 강해질 거고 그 혈관 벽에 가는 힘이 증가하게 되면 혈압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케이? 다음, 자, 수분의 제곱수를 촉진한다는 것은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내 몸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내 몸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은 결국 수분 제곱수를 촉진하게 되면 오줌량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오줌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오줌량이 감소함에 따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x축에 두면 얘네들의 값이 다 y축의 값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자, 밑에 있는 그래프가 x축의 ADH 농도인 거 보이죠?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예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있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밑에 있는 그래프가 x축의 ADH 농도잖아요? 오케이? 그럼 봐봐. ADH가 증가할수록 혈장 삼투압 어떻게 돼? ADH가 증가할수록 혈장 삼투압 감소해. 반비례. 오케이? ADH가 증가할수록 혈압은 어떻게 돼? 증가해. 비례. ADH가 증가할수록 오줌량은 어떻게 돼? 감소해. 반비례. 오줌 삼투압 당연히 비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내가 X축에 나의 항상성 유지의 대상이 오면 반대로 꼬은 다음에 호르몬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혈삼이 증가하게 되면 내 몸은 혈삼을 낮추려고 항상성 유지가 일어날 것이고 항상성 유지를 통해서 혈삼을 감소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 혈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면 ADH는 어떻게 되죠?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혈삼이 증가하면 ADH는 증가하니까 무슨 레야? 비례. 그래서 비례 그래프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혈액량과는 뭐랑 관련이 있냐? 혈액량은 당연히 혈액량이 증가할수록 결국 내 몸의 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 몸의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내 몸의 수분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내 몸의 수분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내 몸의 혈장 삼투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혈액량이 증가할수록 내 몸의 혈장 삼투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내 몸의 혈장 삼투압이 떨어질 거니까 이거에 따라서 항상성 유지가 일어날 것이고 혈삼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혈삼을 높이기 위해서는 ADH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소해줘야 돼요.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할 때 ADH는 감소하니까 무슨 래? 당연히 반비례죠. 그러니까 반비례 멘트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쉽죠? 그럴 전혀 없을 것 같아. 됐어?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물 마신 이후의 대처법 가겠습니다.
이 물 마신 이후의 대처법은 여러분들이 아예 얘를 유형 자체로 빼놓고 문제를 풀면 훨씬 빠른데 유형 자체를 빼놓고 얘만 딱 다루면 편하거든요. 얘가 물을 마시고 우리 몸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거야. 그런데 거기 보면 오줌 사투와 혈장 사투를 막 비교함에 따라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전제 조건을 깔면 돼요. 오케이? 어떤 전제 조건을 깔냐면 바로 얘는 180분 내내 오줌을 싸는 병신 이라고 두면 됩니다. 오케이? 180분 내내 오줌을 계속해서 배설하는 병신이에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문제 풀이가 쉬워지거든요. 이거 화장실에 들어가서 3시간 내내 오줌을 계속 싸는 거야. 오케이? 자, 전제 조건을 뭐로 깔아라? 전제 조건. 오줌 배설을 지속하는 병신이다. 라는 거야. 오줌 배설을 지속하는 병신. 이러고 아예 전제 조건을 깔아버려요. 그러면 얘가 진짜 편해지거든. 오케이? 그러면 오줌 배설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병신이니까 얘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오줌 배설이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서 체내 수분량이 어떻게 될 거야? 체내 수분량이 감소할 거야. 그럼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면 혈장 상처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니네 눈 앞에서 이걸 지워버려. 얘는 상처 그래프거든? 이 상처 그래프 보지 말고 그냥 지워버려. 니네 눈 앞에서 지워버린 다음에 시간대별로 푸는 거야. 그러면 자, 소라 60분일 때가 혈장 상처가 높니? 180분일 때가 높니? 이 사람의 혈장 상처는 60분일 때가 높아? 180분일 때가 높아? 180분일 때가 높아. 왜? 180분일 때가 더 오줌 배설이 많이 지속됨에 따라 체내 수분량이 적고 체내 수분량이 적을 거니까 혈장 상통이 높고 혈장 상통이 높아. 그런 식으로.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게 훨씬 간단하거든요. 계속 여기 오줌 상통이 어떻고 혈장 상통이 어떠니까 비교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니 눈 앞에서 그래프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봐봐. 구간 1번과 구간 2번 둘 중에 체내 수분량은 누가 많아? 체내 수분량은 1이 더 많아. 왜? 2는 오줌 배설을 더 지속했으니까. 그러면 따라 혈장 상처는 어떻게 돼? 혈상은 누가 높아? 2가 높아. 나의 항상성 유지의 대상이 왔지? 나의 항상성 유지 대상이 왔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뭐가 발생해? 항상성 유지 발생할 거야. 항류 발생할 거야. 항류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ADH 누가 더 많이 나와야 돼? 구간 2가 더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오늘 3주차야 벌써? 시간 빠르다. 시간 빠르다. 다음 주에 4주차면 벌써 그러면 기말고사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야? 시간이 빠르네. 아니 지금 기말고사 며칠 남았어요? 42일? 32일? 그러면 너네들은 진짜 한 달 남았네? 자 시험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죠? 26일이요. 오케이. 25일? 26일? 새벽 클리닉은 언제부터 시작할까?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돌아오는 주부터 벌써? 너무 이르지 않아? 6월달부터 시작합시다. 6월 초부터. 헐? 여기 우울해? 아, 이거 잠깐만요. 네? 네? 너 질문 많아? 아, 그건 아닌데, 6월달부터 너무 조금밖에 안 해. 그래? 그럼 3번이나 나오는데? 아, 그렇긴 하네. 돌아오는 주부터 하고 싶어? 빨리 하면 좋긴 하죠. 그래? 난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왜요? 자, 봅시다. ADH 2일 때가 높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5양은 5줌의 양이야. 5줌의 양은 당연히 1이 많을 거야. 그러면 5, 3은 5줌 3첩은 당연히 누가 높을까? 2가 높겠지. 따라란. 이렇게 해서 끝. 진짜 쉬운 거거든. 뭐만 생각하면 돼? 아, 5줌에서 지속 병신. 그러면 당연히 1과 2 둘 중에서 누가 더 최대 수분량이 많을까? 1이 더 많겠네. 왜? 2는 5줌을 더 많이 쌌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서 최대 수분량 나오면 주르르르 이 밑에는 그냥 논리적으로 나오는 과정들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선생님! 혈압을 비교하라는데 구간 1과 구간 2의 혈압을 비교하라는데 혈압은 어떻게 비교해요? 라고 보면 너무 심플해요. 혈압은 혈액량은 체내 수분량. 그러면 얘가 곧 혈압 또는 전체 혈액량과 관련이 있겠죠. 근데 너희는 오늘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이냐?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이지? 날씨도 좋은데? 왜지? 시험 기간이 시작돼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렇게 침울해 보이는 건가? 뭐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닌가?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침울해? 우울해? 왜 우울해? 아, 그래요? 수능아, 너는 수능 뭐 볼 거야? 바탕? 바탕을 안 볼 건데. 아, 바탕론? 예. 둘 다? 저는 겨울방학 때 바로 그냥 사탕으로 바로 해가지고. 다? 두가 붙다? 예. 아, 오케이. 지호도? 생윤삼은? 생명과학 사문. 아, 생명과학이랑 삼은. 서현이는요? 저는 할 거면 생지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아예 사탐. 소울이는? 생명을 안 생각 안 해봤어? 생사 아니면 사탐. 생사는 생명이랑 생명이랑 삼은? 물생? 저게 이제 진정한 이과생이죠. 이 가짜 이과생. 가짜 이과생. 너 어디 가서 이과생이라고 하지 마. 현명한 거죠. 너 어디 가서 이과생이라고 하지 마. 그래서 하나는 지우래. 하나는 뭐라고? 물질? 미정이에요, 미정. 아, 미정. 왜? 하나에 물이 받으면 안 돼. 하나 근데 화생지야 아니면 물생지야? 화생지. 야, 하나는 화생지인데 물을 실험을 해. 뭐 대략 생각해놓은 것도 없어? 생지면 생지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니 화생지면 생지를 하면 되긴 하지. 근데 너도 물이 해야지. 아니, 지를 왜 굳이 아, 지구과학 해? 아니, 지구과학 실험을 해야 차라리 사물의 식으로 보여주고. 너 생리선하면 생긴다 해야 되고 점도 해야 되는데. 아, 그런데? 뭐야 이렇게 순식간에 설득될 거였으면 못 알아. 그러면 저는 생명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몇 개씩이나 들려질 줄 몰랐는데. 이게 뭐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두 과목 다 네가 돌린다고 했잖아. 네 의지로 이런 빡대가리 새끼가 다 있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슬슬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 왜 슬슬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수능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수능이 한 400 몇 일 아니면 500 초반대 나왔을 거거든요. 올해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내가 모르겠네. 슬쩍 볼까? 슬보해볼까? 저희 수는 543회 나왔어요. 543일이요? 그렇네요.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되면 결국 400일대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여름방학이고 여름방학은 눈 감아서 뜨면 지나갑니다. 그렇죠? 눈 감아서 뜨면 여름방학은 없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2학기 중간이에요. 근데 2학기 중간은 2학기를 시작하면 2학기 중간은 딱 4주가 5주밖에 안 남아요. 그니까요. 왜냐면 추석 전에 끝내려고 할 거거든요.
추석 전에 끝내려고 하면 이번에 추석이 9월 말인가 10월 초에 있어요. 그럼 결국 9월 말쯤에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 8월 중순에 너희들이 계약하니까 거의 5주? 이 정도 남을 거예요. 5주에서 6주? 얼마 안 남거든요. 너희들 보통 한 고사가 딱 시작되면 보통 8주를 잡잖아요. 보통 학원에서.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를 개강하면 너희들이 6주에서 5주밖에 안 남아요. 2학기 중간고사를 개강하면. 겸사겸사 얘기할게요.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있는 게 3명의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잖아요. 3명의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기본적으로 한 바퀴를 돌리는데 6주가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자, 지금부터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딱 열면 6주밖에 안 남는데 그 기간 6주 내내 동안 개념밖에 못 나가요. 문제풀이도 나가겠지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특강이랄 게 없어. 생명과학은 여름방학 특강이 아니라 그냥 2학기 정규반이 여름방학부터 열릴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냥 시험 전까지 쭉 간다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심화반, 기초반이 없고 그냥 신규 나중에 2학기 중간고사 개강 때문에 또 이제 그때쯤에 이제 엄마 나 이제 다녀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멍청한 아이들이 있어요. 유전을 어쩌자고 여름방학 내내 쉬고 있다가 여름방학에 이제 보통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엄마 나 인강을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좆됐음을 깨닫고 갑자기 2학기 중간고사 한 8월 15일 뒤로 엄마 나 좆된 것 같으니까 다닐래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 이제 미지의 아이가 그러니까 유전자도 모르는 그 미지의 아이가 이때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때는 아예 그러니까 기존 반이랑 신규 반을 만들 거예요. 다 통폐합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배제반은 제외한 채로 다 통폐합시켜버린 다음에 신규반과 기존반으로 나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2학기 중간고사가 여름방학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명만. 나머지 물리랑 화학, 지구과학은 나도 잘 모르는 건 아니고 아직 플랜을 제가 안 들어봤고요. 2학기 생명과학은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태껏 뭘 했었냐면 원래는 시험을 봤었어. 2학기 중간고사 개강하고 나서 이제 인생 좆돼가지고 이제 내가 들어오겠다는 애들이 있어. 또는 아니면 또 이제 대치동에서 어디에 뭐 찌끄러갔다고 해가지고 막 되게 기세등등한 새끼들이 있거든. 저 대치동에서 한 바퀴 돌리고 왔어요. 미지라는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을 보고 애들을 들어오게 했거든. 왜냐면 시험을 봐서 너무 안 돼 있는 애들은 컷하고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기준치를 넘는 애들은 이제 받고 이랬는데 기준치를 넘는 애들도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신규랑 기존을 나눠버려서 신규반은 처음부터 다시 빌드업 할 거고 기존반은 아마 2학기 중간고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문제풀이나 아니면 사람의 유전 계속 못다한 지도로 계속 나가고 있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생명과학은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게 없다. 알겠지?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게 없고 그냥 정규반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은 기말 끝나고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7월 초 뭐 이때쯤에 정규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냥 그때부터 네, 9월 쭉. 까지 쭉 하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8주가 딱 나오니까요. 네. 콜? 알겠죠? 근데 그 6주 플랜이 사람의 유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유전이랑 너희들 사람의 유전 안 들어가? 작년에 사람의 유전이 2학기 중간 때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돌연변이 부분이 안 들어갔어. 그게 2학기 기말고사였다. 사람의 유전까지는 2학기 중간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유전병으로 되어 있거든. 사람의 유전병은 뒷파트 사람의 유전까지는 중간고사 이렇게 3.1학번은 항상 그래왔거든. 근데 이번에 쌤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네. 다 들어간 아마 세포 분열까지만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거야. 알겠지? 감수 분열까지만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거야. 왜냐면 그러면 시험 보면 너무 적거든. 알겠지? 너희는 뭐 다 들어갈 거니까. 근데 이번에도 쌤이 바뀌어서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에서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2학기 기말로 빠진다. 그러면 결국 한 학기 내내 유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튼 뭐 공지는 공지대로 된 것 같고 뭔 얘기하고 나왔죠? 근데 이게 뭔 얘기하고 나왔어? 아 수능 얘기하고 나왔구나. 여튼 됐건 53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자기가 무슨 과목을 봐야 되겠다는 거를 대강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과탐을 볼 거라면 조금 더 자기가 과탐 수능을 한 과목이나 볼 거라면 자기가 내신 공부할 때 조금 더 이 포지셔닝을 좀 더 물화생을 동일한 시간을 쏟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수능을 화학을 볼 거야. 또는 물리를 볼 거야. 그럼 물리화학을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수능적인 밸류를 좀 빌드업을 해놔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애들이 사탐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야. 2학년 때 내신만 주구장창 내신 밸류를 맞춘 애들은 그 애들은 3학년 때 가서 개고생을 해. 그러니까 2학년 때도 약간 수능적 밸류를 많이 쌓아둔 애는 그거 고생을 안 해. 그냥 가가지고 디테일적인 부분들만 자꾸 그냥 수능 보면 되거든. 그런데 2학년 때 가장 많이 이제 사탐론을 치는 애들은 아, 이 정도는 학부 내신에 안 나와. 이렇게 준비를 했던 새끼들은 다 사탐론을 튀어요. 결국. 여태가 항상 그랬어. 2학년 때, 야, 이것까지는 해야 돼. 아니야, 뭐, 야, 수능 테스트, 자기소리에서, 아니야, 3점짜리 수능 테스트 풀어야 돼. 이러면, 아, 선생님, 이거 학부 내신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하는 애들은 무조건 사탐론을 쳤어, 여태껏.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러니까 2학년 내신을 학교에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신만의 한계치를 딱 둬버린다면 이 이상은 어차피 학교 내신에 못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 그냥 여기까지만 딱 공부를 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결국 3학년 때 올라가면 어디까지밖에 남을 수 없냐면 여기까지밖에 남을 수가 없어. 애초에 이걸 천장을 뚫어놓고 이렇게 대비했던 애는 깎여도 여기까지밖에 안 깎이는데 애들이 여기까지만 준비하는 여기까지 깎이니까 결국 그러면 사탐론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사탐론을 치는다라는 거는 결국 유전 때문에 사탐론을 치는 건데 정말 자극의 전도 때문에 치겠어? 자극의 전도랑 항상성 유지 때문에 치겠어? 여기는 충분히 가능해. 유전 때문에 사탐론을 치는 건데 유전 때 가서 그게 진짜 극심해. 선생님, 이 정도까지는 학부 내신에 나올까요? 이 정도 가계도가 나올까요? 하는 애들은 결국 유전을 극복 못하고 사탐론을 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유전을 이제 앞에 두고 있잖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내가 겸사겸사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만에 하나 생명과학을 볼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염두에 있다면 조금 더 2학년 때 고생을 해 두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런 것도 좀 알아준 채로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 물 마신 이후의 대처까지 정리를 했는데 하나 더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물 섭취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 섭취 시점. 이렇게 이 물 섭취 시점이 문제거든요. 물 섭취 시점이 뭐냐면 우리 요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요 시점. 얘는 물이 꼴깍꼴깍 들어가는 중이에요. 물이 꼴깍꼴깍 들어가는 중이니까 얘는 물을 다 마셨어? 아직 안 마셨어? 물을 다 안 왔어. 따라서 물 마시기 전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물 마시기 전으로 해석한다면 이 물 섭취 시점은 곧 체내 수분량이 뭐예요? 체내 수분량이 가장 적은 시점이에요. 체내 수분량이 가장 미니멈한 시점이라고요. 체내 수분량이 가장 미니멈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금물 섭취. 이 소금물 섭취는 자, 사실 소금물의 농도를 따져야 되거든요. 이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봐봐. 우리 소금물의 농도와 그때 당시에 내 혈삼을 비교를 했을 때 총 3가지 경우가 있어. 소금물의 농도가 더 높은 경우, 아니야 소금물의 농도와 혈삼이 똑같은 경우, 아니야 혈삼이 더 높은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뭐야? 내 몸의 농도보다 소금물의 농도가 높은 경우야.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거든?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저 소금을 마심에 따라서 소금의 농도가 내 몸의 농도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저 소금을 마시면 내 몸의 혈당 삼투압이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올라갈 거야. 얘를 섭취하게 되면 섭취 시 내 몸의 혈삼은 어떻게 될 거야? 증가할 거야. 내 몸의 혈삼이 증가할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몸의 혈삼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혈삼을 낮추기 위해서 요 그래프가 나온 거야. 소금을 섭취했지, 혈당삼투압 증가하지, 그럼 혈당삼투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ADH 많이 나오지, 그 ADH가 많이 나오는 데 따라서 제후수가 늘어나지, 제후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줌의 양이 줄어들고 오줌삼투압은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논리가 지금 똥땅 똥땅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똥땅 똥땅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봐봐, 소금의 농도랑 내 몸의 농도가 같아.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소금의 농도랑 내 몸의 농도가 같으면 얘는 뭐야? 변화가 없을 거야. 변화가 없을 거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잘 안 되겠지. 전혀 변화가 없을 거야. 그렇지? 내 몸의 혈당 삼투압이 전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내 몸의 농도가 더 높대. 소금물의 농도보다 내 몸의 농도가 더 높대. 그러면 뭐야? 얘는 앞에서 풀었던 물 섭취 시점이랑 똑같은 거야. 물 섭취 그래프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섭취 시 어떻게 됐어? 내 몸의 혈당 삼투압이 뭐 할 거야? 섭취 시 내 몸의 혈삼이 뭐 할 거야? 떨어지겠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혈삼이 떨어져. 그러면 혈삼을 높이려고 할 거야. ADH가 줄어들어. ADH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 거야? ADH 줄어듦에 따라 제후수가 줄어들어. 오줌의 양이 많아. 오줌 삼투압이 낮아져. 이런 식이 될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볼게. 다음 페이지 가볼게. 자, 아까랑 똑같은 논리죠? 물 섭취를 해. 그럼 내 몸의 혈삼이 어떻게 돼? 내 몸의 혈삼이 떨어져. 내 몸의 혈삼이 떨어짐에 따라서 항상성 유지를 통해 혈삼을 뭐 하려고 할 거야? 혈삼을 높이려고 할 거야. 오케이? 혈삼을 높이려면 ADH 어떻게 해야 돼? ADH 줄어들어. 제후수가 줄어들어. 제후수가 줄어들면 오줌의 양이 늘어나. 오줌의 양이 늘어나. 오케이? 소금물을 섭취해. 소금물을 섭취하면 혈삼이 증가해.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했어. 오케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자, 봐봐. 이 소금물을 섭취했을 때 오줌 생성량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오줌 생성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ADH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 ADH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내 몸의 농도를 뭐 하려고 했던 거야? ADH가 왜 많이 나와? 내 몸의 농도를 낮추려고 많이 나온 거야. 그럼 내 몸의 농도가 왜 낮춰줘야 돼? 소금물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이야. 그러면 결국 이 소금물 섭취 시점의 농도, 내 몸의 농도와 소금물의 농도를 비교했을 때 누구의 농도가 더 높다? 소금물의 농도가 더 높았다 라고도 추론이 가능한 거지.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요 시점일 때, 요 시점, 소금물 섭취 시점, 소금물 섭취 시점 당시에 내 몸의 혈삼과, 오케이?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 농도를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높다? 소금물의 농도가 더 높았다 까지도 추론이 사실 가능한 거야. 알겠지? 진짜 시간 너무 짧아. 지금 시간이 6시야. 너무 빨리 왔어. 아니야? 느리게 왔어. 미안. 자, 3번 갑니다. 2번은 그래프는 볼 게 없어요. 그래, 2번 그래프는 볼 게 없어서 3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가도 되겠죠? 자, 3번 그래프는 그냥 암기라고 적어주세요. 거기다 암기. 3번 그래프는 암기.
가장 빨라요. 어차피 저거 이유에 대해서 출제가 안 되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절대 출제가 안 돼서 그냥 암기하는 게 가장 빨라요. 자, 뭘 암기하냐면 그림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혈액량이 다른 세 가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자, B를 정상인으로 잡고 위쪽 그래프는 혈액량이 뭐한 상태냐면 혈액량이 적은 상태고 밑에 그래프는 혈액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거 그냥 암기하고 풀어요. B를 기준으로 들려있어 혈액량이 적어. B를 기준으로 다운돼 있어 혈액량이 많아. 오케이? 이렇게 그냥 암기하고 푸세요. 알겠죠? 나머지 4번과 5번은 그래프가, 뭐 5번 그래프는 이미 오줌 생성량 우리가 물 섭취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오케이? 그냥 5번 그래프는 딱 볼 게 하나입니다. 1, 2, 3 중에서 최대 수분량이 가장 누가 많을까? 그러면 최대 수분량은 2가 가장 많고 3이 많고 그 다음에 1이 가장 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1, 2, 3 구간 중에 5번 그래프에 1, 2, 3 구간 5번 그래프에 1, 2, 3 구간 중에서 최대 수분량으로 누가 가장 많냐? 2가 가장 많고 3이 많고 1이 가장 적다. 요것만 알면 다 풀어요. 알겠죠? 2가 가장 많고 3이 많고 그 다음에 1이 가장 적다. 4번 그래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죠? 네, 여기까지 했다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답이 잘못돼서 답이 하나 바뀌었거든? 5번에 너 기억이 알겠지? 그래서 다 그대로 시점에다가 다시 올렸어. 기억이 알죠? 기억이 나 지금 일어나서 군것질만 진짜 그 마이쮸 같은 거만 하고 나서 해볼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화학을 제일 오래 하겠어요. 화학 병실이라. 아니 양자수 너무 헷갈려. 나만 헷갈려? 진짜 헷갈려. 그치? 뭐가 N이고 뭐가 N 플러스 1이고. 몇 쪽이야 지금? 아씨 개구만해. 기다려. 파이팅. 졌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 넌 멘토한테 그냥 토론 일로 썼어야 돼. 불안해. 진짜? 나 토론을 가야 되는데. 근데 못 자면 말까지 떨어져. 어차피 12시간 쓰는 아, 이거? 아니, 근데 이거 하고 인문서를 적어야 돼. 내가 챗을 물어봤더니 이 작가조차 맞추지 못했어. 그래서 믿지 않게.
유명하지 않나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인생 관계에 너무 새로운 것 같아. 너 진심으로 일이 생겼다 해서 난 또 처음에 아픈 줄 알았는데. 아유, 어떡하고 이러는데 이제 갑자기 일이 생겼다 해서 진짜 생각해서 엄마가 불렀나 보다 이랬는데. 여기로 옮겨야 잊지 마라. 내 앞에 이제 화장실 길 바꿔 안 빼놓고 뭔 소리야. 나도 말 없이 좀 용기인 것 같아. 아니, 이게 맨 앞이 아니니까 여기 너가 이제 여기였어. 너가 늦게 오니까 내가 더 빨리 자리를 선점할 수 있어. 진심으로 이제 자리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해서. 근데 소윤이 공유 잘해준 거 근데 그게 결국에 내가 맨 끝에잖아. 그럼 가방 놓는 거 너무 편했거든. 중간으로 들어가면 별로지 않을까? 그럼 가방 어떻게 해? 나 그런 거 진짜 싫어. 너 의자 넘어가고 그러는데. 나도 같이 넘어갔어. 거기서 생쇼를 할 수도 몰라. 그 공룡실. 같이 야자로 나가요. 근데 인생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난 야자관을 원래 좋아하지. 소리 약간 자부심이라고 올라가서. 좋은 뉴스 알려줘. 음악할 수 있어. 진짜.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경쟁자 없잖아. 진심으로 이사가 할 수도 있어. 오빠 때문에. 오빠 이제 임용고시 중이야. 그건 진짜인데. 그건 진짜. 이 사람 관련이 없지 않나? 아니, 이 사람 관련이 있는 게, 그게 가산점이 있어, 이게. 지역주랑. 근데 그거 지금 막 직접 있는 거안 주잖아.
그렇진 않아. 저 관심 있어. 나야 그건 아닌가. 왜 다행이야? 나 경쟁자를 생각 안 해주는 거야? 아 나를 생각해주는 거였구나. 그 어차피 그걸 재밌다. 믿었지? 사실 약간 반신반의 그래서 좀 믿었지. 너무 탕케이스로 구ram을 너무 잘 쳐가지고 나도 그냥 나 그냥 정신좀 차고 있지. 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잘 가. 아니죠. 야, 나 우리 실제 너무 가고 싶어. 맞아. 우리 그때 실패했잖아. 맞아. 그 근데 이제 실패한 약간 걸- 금발 빠진 것 같아. 그래? 약간. 아직 잘 있는 여자는 잘 있어. 아, 맛있는 거 드시는 뭐 드는 거? 어? 어? 뭐 드실래? 소바. 개 맛있겠다. 재밌어? 내가 이제 목요일마다 야자해. 응? 목요일마다 야자할 거야. 그냥 너가 그렇게 마음먹은 거야? 빈자리 하나 찾았어. 거기 눌려. 인견이는 많아. 애들이 많이 째가지고. 근데 이름표 안 붙어 있는 거는 나 지금 거 아닌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이런 데 붙어 있는데도 응. 예전에 고정했던 애들인데 또 나가는 애 있어. 봐. 문화연? 하지. 문화연, 아 맞아, 문화연. 그 이제 걔 고정적인. 나이스 하자. 왜 그 자리에 원래 야자 이게 안 가? 좀 아는 데가 아니, 이제 안 돼. 일배다 아니야. 너무 맛있다. 썸치지. 너막 야자 끝나고 집에 와서 3시까지 거의 공부하잖아. 정기. 공부 안 해. 나는 좀 왜? 나는 이제 집에 가자마자 저걸 엄마가 맨날 집에서 공부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고. 화학 영어, 아니 화학 국어. 그러니까 근데 난 야자반에 시도 안 하잖아. 너는 거기서 하나. 화국생 영어 연습 안 안 했어. 했는데 왔는데. 난 몰랐어. 네가 뭐야? 네가 최지호야? 아니 그 마지막 줄 아 있잖아. 너가 최지호냐? 아니, 뭐, 학원 안 돼. 공부를 제일 안 해. 학원? 맞은데? 이거 언제 맞아? 응. 그 수학 보기 전줄 있잖아. 시험. 나 물리 수학과 다녔다가 학교. 근데 너는 이미 그때 그 다시. 일주일 전에 시험 봐도 네, 이미 우리는 월백 나올 중간고사 상태가 있었지. 아. 애들 많이 나와. 내가 화이트 영상을 너무 좋아해. 나가가지고 개뻑. 요즘 안 나와. 아 그래? 열등감에 쌓여있는 거. 맞아, 맞아. 방법이 이거 끝나고 그리고 친한 척도 저도 계속 일요일 날 오세. 어 진짜? 아니, 친한 척 친한 척 진짜? 우리 가야 돼? 아 진짜요? 아 뭐야? 이 만들고 말이야. 보내준다고 했었어. 진수가 자. 아니 진짜 있었는데. 야, 진수가 지금 앉을 사람 없다고 나한테 개 짜증냈거든. 앉아. 근데 나는 같이 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야, 너 완전히 일요일이었어. 아 그럼 또 어쩔 수 없어. 안 웃기면 그지. 반응이 왜 그지랄이지? 난 경험쌤이 너무 좋아. 아 오늘 강의해야 돼. 너 숙제 안 해야 돼. 그냥 쑥 들어 그럼. 진수랑 같이 아 너무 맛있게 드시네. 줄었다며. 그래. 줄었을 소가 것 같아. 먹방. 줄었어. 넌 줄었어. 넌 줄었어. 아, 너 기억해? 너 하는 거 했어 기억해? 아니잖아. 다시 들어. 아, 뭔 소리야. 숙제도 안 했으면 빨리 거울도 들어. 쌓여있어. 아니, 안 하는 거지. 안 가져간 거 안 하는 거지. 안국성 원고야. 근데 지금 그거 아니었는데. 아, 근데 구라주는 네? 미치겠네. 아니 이게 그냥 방송상 원고 보내는 거 아니, 아니, 그 말은 무슨 나오기 전에 이미 깠을 지금까지 거네. 배운 거지? 그래도 아, 어이없네. 아 진짜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가서 물어봤지. 아니, 왜냐면 너가 그냥 진짜? 갑자기 가야 돼 이러길래 여기까지 주제를 했더라고. 너무 맛있다고? 오래오래 드셨으면 좋겠어. 우리도 좀 먹게. 뭘? 아. 지금 2개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 빨리 가져와. 응, 알겠어. 너 신일이 뭐야? 응. 나 오늘 생차 쉬는 시간에 걔랑 컵라면 1분 30초 갔다. 개멋진데? 그치? 그냥 10분 동안 뛰어서 컵라면을 시켜서 사서 먹고 들어가는 것까지 한 거. 원래 그런 감성이지. 그치? 우리 엄마 맨날 그랬다는데, 옛날에 학창시절에. 라면 있을 때. 우린 그런 게 없잖아. 입평면 뜨고 디디는 거야. 그리고 맛있잖아. 맞아. 신일이면 국물까지 마셔. 아니, 얘는 그렇게, 급식은 그렇게 잘 안 먹으면. 아니, 세상에. 다리 떨려. 진짜. 복다. 제가 다시 떨어져 느껴지나? 어. 죄송합니다. 아니 뭘 훔쳐할 게 아니 훔쳐할 게 없어. 근데 나 지금 나 학교를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갔어. 금요일도 한 번 갔어. 다 놓고 왔어. 한 번은 이제 나도 진짜 궁금한데. 나도 오늘 가야 돼. 오늘 하나 구워가지고. 아니 헬레나 이렇게 아니고 볼펜 주고 보라도 국어 숙제를 아니, 나도 두고 와서 구워가지고. 두고 와서 나 아침에 갔다 왔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학교가 일찍 넘어야 돼. 5분쯤에 그냥 모자 쓰고 쓰고 여기까지 왔어? 아니, 나 36초이야. 7시에 열었겠지. 한밤중에도 열려 있어. 드럼 먹을래? 아니 뭐 먹으면 되지. 야자마자 그냥 먹어. 아 근데 그거 저 목불 먹어. 금요일에 아침에 알려줬거든. 쌤들 막 퇴근할 때 그때 이제 야자마자 서울인 날이 볼펜. 왜 박성준, 아, 아 맞아. 우리 제가 안 됐을 때 그거 무거운 거야. 박성준 입장에서는 눈에 약간 정확하고. 없어. 아 근데 걔는 절대 안 왔어. 상관. 근데 프레셔스한 비싼 테스트를 0.7%를 주고 온 건데 화가 나서 바로 걸어가. 얘 0.7. 비싼 거 없어. 비싸. 얘가 0.5대. 근데 0.7이 정도 비싸고 동글동글하게 써서. 청춘이 이게 좀 궁금해. 그렇지. 어? 당연히 0.7하고 0.5의 차이점이 아, 내가 그 이런 것도 그냥 모으고 싶어. 아 근데 HB를 왜 쓰는 거야? 나 HB 진짜 싫어. 나 뭔지 모르겠어.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사는 이 샤프랑 내 샤프를 좀 비교했어. 이거 HB 써. 왜 소리가 엄청 많이 나잖아. 나타나는 이거 빨간색. 아니 얘가 이거 무지. 나 정확한 납비가 이거 나중에 혼자 못 써본다. 아니, 두개 먹다. 많아 보이냐? 나 근데 약간 바로 자취해야 돼. 그러니까 너 좀 혼자서 그냥 뛰어들고 왜냐면 거야. 자취 안 하고 바로 결혼하면 그럼 안 돼. 아니 결혼 못 하지. 나는 결혼 혼자 사람 혼자 아니 그거 하지 말래. 아들이 할 거. 그거 내 거에 바꿔쓰려고 그거 다 나갔는데 와 감쪽 같았는데 하고 말해주지 말걸 아, 너 0.5 아니야? 7이야? 몰라 그냥 샀어 아는 게 어딨네? 나는 있어. 언니 이거 이제 하는데 염색체 분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손톱
그거 진짜 잉크가 그냥 나. 내가 완전 눌렀으니까. 너왜 그래? 나도 몰라. 좀 살살했어. 너 글씨가 너무 부피도 크고 길쭉길쭉하고 글씨 못 쓰는 글씨. 아 그거 글씨를 못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보기 힘든 글씨. 그래도 그냥 글씨가 이상한 거. 야,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경기지역에 무슨 말이야? 미안해 나 티어수상 받았어 조용히. 미국수잖아. 일본어로 날리겠다고? 사실 거의 다 준 거였어. 근데 그건 못 받은 애들도 많잖아. 아, 뭐 그렇게 하는데 거의 반에서 한 뭐, 그냥. 미안한데 상을 휩쓸었어. 과학 뭐 창의 뭐 그림 그리기 대회 이렇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주. 뭐지? 그럼 미래가 뭐- 창창했군요. 그냥.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가 너무 암울해 지금. 네, 맞아요. 진짜 많죠. 초1 때부터는 전교생 같은 가수거든. 싸워가시다. 근데 미안해. 이씨 빠라. 어? 왜 도망갔어? 앞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이게 쌤이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이거 카메라에 찍히는 게 부담스럽다. 이거. 선수 나오기 싫대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줬어야지. 이렇게 대놓고 또 부담스러워. 근데 시험지가 안 보여. 어? 시험지! 다음에 기. 재밌겠다. 얘는 항상 수학 그 윤석열이 청와대 갔을 때 항상 방학 때 지나고 500원 두고 계산했어요. 500원 두고 가고 간 말이야. 그래서 한 3분 늦었어요. 이 시간이 됐거든요. 신의 시간에 기억나 봐. 아, 완전. 걔네가 다 부드럽다. 아, 괜찮습니다. 야, 너 입술 뭐 발랐는데? 아니야, 이거. 너 입술에 뭘 이렇게 잔뜩 발라가지고 깜짝 놀랐네? 입술만 번뜩여, 얘. 지금 탕 묻혀 먹었어? 아니, 수축이 아니라 이게 A라는 게 좀 살짝. 연아. 그냥 피부, 근처 혈관. 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왔다고 했다고. 아니. 하나. 어? 하나. 아, 소리 좋구나. 아니. 야, 봐봐, 다시. 봐봐. 피부 혈관에 대해서 궁금한 신경도 조절을 할 수 있잖아. 는 그래서 기억이 맞다고 했다고. 양조를 실패. 아니 수축인데 수축을 아 디귿은 당연히 TSH 어, 뒤에 거기서 들렸어? 이잖아 승준아. 그래서 신기하다. 야, 학생이 공부하라는 필통 안에 아니 이거는 아이고 뭐야? 몇 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 내가 집에 시나모를 이유가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저런 거 쓰잖아. 그 톡에도 믿어. 나만 이거 쓰니까. 내가 중학교 여기 때도 붙어 있어. 줄까? 일본에서 사왔고 뭔가? 아. 아니, 내가 어떤 한영고일 금쪽이 애가 있거든. 물론 내 담당은 아니야. 내 담당은 아닌데, 은미쌤 담당이지. 그런데 은미쌤 담당에 통합과학을 듣는 이제 남자애 하나가 있어. 그런데 키도 한 180 초반? 아니면 170 후반에, 뭐 나름대로 그냥, 아니야. 뭐 잘생기지도 않았어. 그냥 사람같이 생겼어. 그런데, 이 새끼 너무 금쪽 행동을 하는 거야. 맨날 그냥 여기 카운터 쌤이랑 친해져가지고 계속 내가 학원 오늘 뭐 뒤에 학원이 없나 봐. 그럼 학원에 가서 공부를 조금 하다 가면 되는데 무슨 카페 온 거 마냥 저기 카운터 쌤이랑 내내 계속 연애 상담하면서 떠들고 있는 거야. 왜냐면 여친이 6시에 학원 끝난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4시에 왔는데 여기 2시간 내내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니야. 와가지고 막 연애 상담 받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쟤를 보면서 그 약간의 어떤 그 거슬림, 그 빠침을 느끼는 게 어디선가 되게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다 오늘 알아들었잖아. 바로
오늘 조교쌤, 키 큰 조교쌤. 내가 보면서 걔를 보면서 항상 그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지? 왜냐면 내 대학교 후배야, 저 키 큰 애가.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이제 애지중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꾸 능글능글 맞게 이렇게 자꾸 짜증나게 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항상 쟤를 보면서 내가 맨날 짜증나게 하거든. 왜냐면 이 여자 카운터 쌤도 내 대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얘도 대학교 후배란 말이야, 똑같이. 근데 얘가 계속 막 실드 치는 거야. 잘생겼으니까. 뭐 이러면서 막 실드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혹되지 마라. 저 새끼 행동 현혹되지 마라고. 왜냐면 내가 그랬는데 이 여자쌤도 이제 대가리가 깨졌어.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런데 걔랑 똑같아. 지금 이 고1짜리 그 남학생 똑같아. 행동 짓거리. 왜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이 기시감 있는 빡침인데 이거 뭐지?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 알아버렸어. 그래서 학원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연애 상담만 하고 미치다. 방어장 갈까요? 내가 봤을 때 방어장이 오늘 다 못 나가요. 오늘 뭐 여차저차 뭐 하에. 그래서 일단 최대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요. 야, 그래 많이 나왔다 설마. 아니네? 아닌가? 왜? 이름이 소연이가 아닌데. 그런다! 미안. 소리 여기 있다! 미안. 너 그래가지고 왜지? 나도 당연히 이 정도도 읽을 거라 생각 못하신 건가? 이런 식의 반응인 줄 알고 아닌가? 이러면서 계속 이게 무슨 반응인지 계속 그걸 하고 있어. 미안합니다. 1타 2피를 해버렸는데 불현듯 나한테 왜 저기 오시지? 약간 이런 반응 봐. 아이고. 시험지 2번은 진짜 모르겠어요. 2번을 모르겠어요? 2번 답 없으는데. 잠시만 기다려. 내게 시간 줄게. 정말로 되는 게 인생사 하나 없어. 영점할 거. 이거 봐봐. 이번에? 도대체 뭔디? 아니 기억도 많아. 2번이 답 없어. 생선? 생선이 아닌데. 이번에 기억이 왜 틀렸어요? 아니 기억 왜 틀렸다? 아니 생선 왜 틀렸다? 이번에 기억이 왜 틀렸어요? 이번에 기억 동그라미에 혈중통신 능력의 증가. 제가 봤을 때 혈중 티록신의 농도 증가는 갑상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티록신의 분비 증가가 맞는 것이겠죠. 분비 촉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봤을 때 근데 글루카고 농도가 인슐린이랑 반비례예요. 반비례죠. 자, 민나상 시작합시다. 우리 그래도 병원체는 하셔야 될 것 같았어. 저희 혈액형 각자 혈액형 감사하는 게 쌤이에요. 그렇죠. 맞죠? 아닌데? 그런데 너네 수행표가 뭐 이미 봤다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그냥 점수 주는 용. 2개를 한다. 써서 내요. 뭐가 있어? 아니 그 있잖아 뭐 생명과학이랑 누구 와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뭐 했다는데? 그거는 그냥 쌤이 애들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데. 그게 그걸 아니 그럼 점수 웬만하면 주잖아. 맞아요.
어머! 실험은 각자 다 이렇게 픽 뽑아서. 너 미쳤나봐. 어디서 준비하고 이런 표리가 안 왔는데 아무런 인식을 없었어. 표리가 없네. 하연아, 김별이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아직 생명 중 준비하고 안 돼. 근데 아직 전화 좀 얘기 해봐. 안 했는데 진짜도 안 나. 이렇게 설명해주지! 학생 한 명이 안 왔는데 영치권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 혹시 너네들한테는 뭐 안 온다고 얘기했어? 그건 딱히 없었고 그냥 없었다만 안 났다만 알고 있었던 거야? 다음엔 꼭 알려드릴게요. 미안. 누구한테 미안하지? 잠깐만 갑시다. 211페이지. 병원책 파트 갈게요. 여기도 싹 다 외우는 거거든요. 이 병원책 파트도 싹 다 외우는 거라서 211이에요. 211. 여기는 완전 싹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파트가 이 앞에 부분이랑 좀 겹쳐서 나와요. 앞에 부분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 때 했던 부분이랑 좀 겹쳐서 나오기가 좀 좋아서 그 앞에 우리가 했던 것들 조금 더 리바이브 시키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에 대한 구분입니다. 비감염성 질병이란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지 않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비감염성 질병이란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지 않는 질병.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줄자. 오케이? 그래서 뭐 너네들이 배웠던 대사성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 다른 사람에게 전염 안 되죠? 내가 고지혈증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유전될 수 있잖아요. 유전이 전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전병, 정록생맥, 페리케토뇨증, 남모양적혈우비뇨증 이런 것들은 비감염성 질병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지 않죠. 오케이? 병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성 질병이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병원체에 의해서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병원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를 얘기합니다.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 그 중에 첫 번째 바이러스부터 볼게요. 바이러스는 우리 1학기 기초항서 때 배웠어. 얘들아,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 별이 왜 안 왔을까?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얘들아 뭐를 못한다? 뭐가 없다? 그렇지. 세포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없다. 효소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효소가 없기 때문에 얘들아 뭘 못한다? 그렇지.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해. 여기 이거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거 그대로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핵산 DNA와 RNA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보통의 생명체라면 DNA, RNA 뭐 해야 돼?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내가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란 살아있는 수주세포 안에서만 기생한다. 거기다 가로치고 뭐라고 적어주냐면 활물기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활물기생. 활물기생이 뭐냐면 살활자, 물체할 때 물자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생명체에 기생한다. 세포구조가 아니다. 세포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뭐라고? 자체적으로 효소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물질에서 뭐하다? 불가능하다.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류에는 두 가지,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DNA 바이러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감기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독감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병의 예시를 외우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다음은 무슨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병이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지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한 번이라도 언급됐던 질병들은 다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질병들은 독감, 감기, 에이즈, 홍역, 소아마비, 그 다음에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칠게. 독감, 감기, 에이즈, 홍역, 소아마비, 코로나19 여기까지. 이렇게.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질병이고요. 나머지 동그라미 치지 않은 거는 그래도 언급은 됐던 적이 있었던 질병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바이러스성 질병에 뭐뭐뭐 주로 끝나면 얘네들은 다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뭐뭐뭐 주로 끝나면 다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홍역, 부재역, 수두, 천연두 이런 것들 싹 다. 오케이? 우리 승준이가 증상을 갖고 있었던 수두 역시나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두 걸렸어 안 걸렸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치료법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미출적 세균 겁니다. 세균은 단세포 원의 생물이에요. 자, 단세포 원의 생물이라는 건 얘들아, 세포막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포막 있어. 그렇지. 세포막이 있어. 오케이. 세포막은 있어. 그런데 얘들아, 단세포니까 뭐는 못할까?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어. 다세포 생물은 뭐가 가능하다? 그렇지. 발생과 생장이 가능하다. 단세포 생물이니까 발생과 생장은 못하겠네. 발생과 생장은. 이거 슬래시 생은 발생과 생장이야. 알겠지? 자, 원의 생물이니까 핵막이 없어. 그래서 핵막이 없으면 뭐가 없어? 핵막이 없으면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지. 오케이. 자, 갑니다. 세균, 단세포 원의 생물로서 자신의 요소동으로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고 분열법으로 빠른 증식한다. 분열법 동그라미. 동식물과 다른 성분해 세포벽. 성분해 세포벽이야. 성벽의 세포벽이 아니라 성분해 세포벽. 선생님, 동식물과 다른 성분의 세포병? 그러면 구성성분이 뭔데요? 뭐냐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아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펩티도글리칸 이라는 아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세포병의 구성성분은 뭔가요? 식물세포의 세포병 구성성분은 셀룰로스예요. 오케이? 셀룰로스. 그런데 세균의 세포병은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적 개념입니다. 완전 지역적 개념이라서 시험문제에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 그러면 동식물과 나는 성분의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 정도는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몰라도 사실 거의 무방합니다. 왜냐면 거의 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거 펩티도글리칸은 생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겠죠? 다음 플라스미드. 피막을 부여하고 있다. 플라스미드가 뭐냐면 원형의 고리 모양의 DNA 구조예요.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를 뭘로 냈었냐면 진핵 생물과 원핵 생물의 DNA 구조가 좀 다르게 생겼다라는 걸 출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핵 생물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DNA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플라스미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도넛 모양의 DNA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걸 그래서 원형의 고리 모양의 구조라고 불러요. 원형 고리 모양의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원형 고리 모양의 구조. 오케이? 그래서 원형의 고리 모양의 구조에 DNA를 낳습니다. 오케이? 이걸 플라스미드라고 불러요. 구균, 간균, 나선균 등이 있다. 구균, 간균, 나선균 등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걔네들이 굳이 그 모양까지 디테일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질병의 예시갑니다. 콜레라 동그라미, 결핵, 파상풍, 탄저병, 폐렴, 식중독까지. 다시 콜레라, 결핵, 파상풍, 탄저병, 폐렴, 식중독까지가 시험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질병이니 거기에 동그라미 쳐서 잘 외워주시고요. 치료제는 항생제로 치료한다. 다음 얘기. 뭐야? 혹시 깜짝이야.
다음 페이지. 원생 생물 갑니다. 네, 활물기생이었나요, 그거? 뭐가요? 바이러스 그거. 살아있는 생명체에 기생한다. 활물을 기생. 네. 네. 자, 원생 생물. 자, 원생 생물은 단세포 진핵 생물이에요. 단세포 진핵 생물입니다. 진핵 생물이라는 건 얘들아 뭐가 있죠? 핵막이 있다. 핵막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막성세포 속에 안에 있다. 그렇지? 단세포 생물은 어차피 앞에서 특성 정리했으니까. 자, 근데 이 원생 생물 속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뭘 통해서 감염되냐면 매개 곤충 또는 매개 동물을 통해 감염된다는 겁니다. 매개 곤충 또는 매개 동물을 통해 감염된다는 거예요. 자, 매개곤충, 매개동물을 통해 감염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매개곤충, 매개동물을 통해 감염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봐봐. 우리 밤 10시만 되면 여기 뭐 셔틀버스들 존나 많잖아요? 이 동네. 그러면 막 이제 구주입의 버스가 있어. 오케이? 이 구주입의 버스 여기 앞에서 타려고 연병천병 떨잖아. 그렇지? 그럼 봐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구주입의 버스가 병원체야? 구주입의 버스는 매개 곤충, 매개 동물인 거야. 그러면 그 구주입의 버스를 타고 있는 학생들이 병원체인 거라고. 뭐 들지 알겠어? 자, 여러분 봐봐. 말라리아. 뭘 통해서 감염돼? 모기가 병원체야? 모기 안에 들어있는 원생 생물이 병원체인 거야. 모기는 매개곤충인 거라고. 알겠지? 셔틀버스 안에 있는 애들이 병원체인 거야. 셔틀버스는 병원체를 할 수 없어. 알겠지? 오케이? 왜, 뭐 때문에? 아니, 너무 징그럽게 돼 있어서. 아. 별로 감흥이 없다고요, 너는? 아니, 저. 징그러운 거 좋아해. 뭔 소리야. 건축. 자, 그래서 어디까지 됐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매개곤충을 통해 감염된다. 자, 그럼 가볼게. 텍스트 정리하러 가자. 단세포 진핵생물,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 매개동물 동그라미 통한 감염이 이루어진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매개체다. 모기 동그라미, 모기가 매개체고, 말라리라가 아니라 이게 무슨 거의 약간 이탈리안 그 브레인 랍처럼 말라리라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자, 말라리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말라리아 원충이 감염된다. 알겠지? 죄송합니다. 오타가 심하게 났네요. 자, 그 다음에 적혈구에 들어가 증식이 되고, 적혈구를 파괴할 때 독소가 방출됨에 따라서 고열이 유발된다. 오케이? 자, 수면병 앞에 보통 아프리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병의 풀네임은 아프리카 수면병이에요. 오케이? 그냥 수면병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건 얘는 채채파리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오케이? 채채파리가 매개곤충이야. 알겠지? 아프리카 수면병, 그 다음에 아메바성 이질까지. 오케이? 너희들 그런데 여기에서 어마무시한 포인트 볼게. 봐봐. 앞으로 살짝 다시 넘어가봐. 세균 봐봐. 세균 쪽 파트. 거기 세균의 질병에 얘기해보면 거의 맨 마지막 쪽에 이질인 거고요. 오케이? 다시 원생생물 넘어가봐. 아메바성 이질 보여? 아메바성 이질만 원생생물성 질병이야. 그냥 이질 하면 큰일 난다. 알겠지? 아메바성 이질만 원생생물성 질병이고, 그냥 이질은 세균성 질병이에요. 알겠죠?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아프리카 수면병, 채채파리, 말라리아, 모기. 알겠지? 얘를 통해서 감염된다. 곰팡이입니다. 자, 곰팡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주냐면, 곰팡이는 균류라고도 불러요. 균류. 곰팡이는 균류 또는 진균류라고도 부릅니다. 진균류. 진균류와 세균류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세균과 진균은 뭐가 다르냐? 왜냐면 이 진균류는 다세포 진핵생물이기 때문이야. 그럼 다세포 진핵생물이니까 뭐가 가능해?
활性생산 가능하지? 그렇지? 그리고 뭐도 있어? 막성세포 소기관도 있어. 자, 곰팡이는 우리가 포자법으로 번식하거든요. 포자법. 이 포자법으로 번식한다는 게 너희들 분열을 통한 증식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포자법은 엄연하게 유성생식입니다. 알겠죠? 거기 곰팡이 포자로 인한 만성폐질환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죠. 곰팡이 포자법으로 증식하는데 포자법은 유성생식이에요. 분열법은 무성생식이고요. 알겠죠? 왜냐하면 다세포생물은 무조건 유성생식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무좀 동그라미, 만성폐질환 동그라미, 이렇게 칸디다증과 내막염은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만성폐질환과 무좀만 잘 알아두고 계시고요. 변형 프라이온 갑니다. 자, 변형 프라이온은 단백질 입자예요. 단백질 입자. 뭐랑 똑같냐면 너희들 이거랑 똑같아. 뭐랑 똑같다고 보면 되냐면 갑자기 생각나네. 근육 원섬유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육 원섬유는 뭐예요? 우리 마이너스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층층층층이 이렇게 복합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똑같아요. 프라이온은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러면 단백질 덩어리니까 세포막이 있어요, 없어요? 세포막 없어요. 오케이?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 변형 프라이온이 어떻게 증식을 하냐면, 얘가 근목자의 형태랑 똑같아요. 근목자. 우리 사자성어 근목자이랑 똑같아요. 근목자이 뭐야? 묵을 가까이 하니 검해졌다. 라는 것이 근목자이죠. 마치 이런 거야. 우리 승준이가 그만 괴롭힐까? 미안하다. 그만 괴롭혀. 우리 소은이가 엄청나게 꼴초야. 막 소은이가 하루에 한 갑 이상 펴, 막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지호랑 같이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호한테 나 지금 뒷구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금단에서 오거든?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기 뒷구멍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지호가 이렇게 가면서 안 돼, 그러면 소은아 학생은 담배를 피면 안 되는 막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은이가 바로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냥 와.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피다가 막 지금 계속 안 돼 이러는 거 있으니까 소리가 개빡쳐가지고 강제로 입에다가 담배를 물렸어. 오케이? 그래서 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지우가 소리보다 어마무시한 더 꼴초가 돼버렸어요. 이게 다 근목자의 형태잖아. 안 그러겠지. 필 것 같은 애들을 안 골랐잖아. 일부러 안 필 것 같은 애들로 골랐어. 아니, 그러니까 너는 그만 괴롭히려. 너는 그만 괴롭히려고. 하나로 골랐어야 되나? 우리 하나도 안 필 것 같은데, 이제. 지정해. 그럼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이게 다 근목자극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프라이온성 질병이 이렇게 번식한다고. 잘 봐. 여기 정상 프라이온이 있어. 여기 변형된 프라이온이 있지?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된 프라이온에 붙어버리면, 곧바로 변형된 프라이온으로 바뀌어. 오케이? 다시 여기 변형된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과 접촉하잖아. 변형된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과 접촉하잖아. 그럼 얘가 이 정상 프라이온이 다시 변형된 프라이온으로 바뀌어. 오케이? 그래서 프라이온은 접촉 후 변형을 통한 증식을 해. 접촉 후 변형을 통한 증식을 한다고. 선생님, 증식이라는 단어는 분열을 통한 증식만 쓸 수 있던 거 아니었어요? 증식이라는 단어는 어디까지나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거야. 개수가 증가한다. 오케이? 그러면 복제 후 증식을 하냐? 바이러스 증식. 분열을 통한 증식을 하냐? 세균의 증식. 세균의 증식. 그 다음에 접촉 후 변형을 통한 증식을 하냐? 프라이온성 증식. 오케이? 이게 나뉘는 거라고요. 증식이라는 단어가 꼭 분열을 통한 증식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킬링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접촉은 변형을 통한 증식을 하는구나. 그래서 근목자극. 오케이? 꼴초, 더 꼴초. 자, 그러면 볼게. 프라이온성 질병에는 세 가지를 알아둬야 돼. 스크래피병은 잘 안 나와. 대신 스크래피병은 잘 안 나오는데
제일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광우병입니다. 광우병 까먹으면 큰일 나요. 그 광우병에 걸려있는 변형된 프라이온을 사람이 잘못 먹어서 사람한테 걸리게 되면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라고 합니다. 거기 없나요?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있죠? 오케이? 그게 양한테 걸리면 스크래피병, 소한테 걸리면 광우병, 인간한테 걸리면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라고 합니다. 스크래피병은 잘 안 나와요.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랑 광우병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할 경우 변형 프라이온을 바뀐 그게 동물의 뇌나 신경 조직을 파괴한다. 오케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온이 결코 위험한 단백질이다. 없어야 될 단백질이다. 라고 표현하면 안 돼. 프라이온 우리 몸에 우리 신경 조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요 새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변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야. 알겠지?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은 보통 이제 어디에 많이 발견이 되냐면 우리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발견이 돼요. 사실 흔한 질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 소수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들 중에서 가끔마다 이제 식인 문화가 아직 있는 그런 아프리카 지방들이 있잖아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 발견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남아져 있긴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광견병은 개한테 걸리면 광견병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견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알겠죠? 광견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늘 뭐가 자꾸 떨어지는지? 광견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알겠죠? 광우병이니까 광견병도 당연히 프라이온성 질병이지 하면 틀려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표 오랜만에 봤을 텐데 한번 쫙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때에 비해서 뭐가 추가됐냐면 프라이온이 추가됐어요. 원래 프라이온이 없었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정자와 난자가 들어가 있었죠. 저희는. 그렇죠? 자, 바이러스 세포 없습니다. 세포가 없습니다. 세균 있고요. 곰팡이 있고요. 원생물 있고 없고. 핵주로 바이러스 당연히 핵주로 아닙니다. 세균 원핵생물도 아니고요. 곰팡이 있고요. 원핵생물 있고요. 신경세포 없어요. 있어요. 적혈구 없고 백혈구 있고 프라이온 없습니다. 핵소수는 어떤 기준으로? 핵막이 유무죠. 진핵생물이냐 원핵생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세포 구조가 마치 세포막의 유무이듯이. 그렇죠? 핵사는 DNA와 RNA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을 갖고 있다. or 세균은 둘 다, 곰팡이 둘 다, 원생물 둘 다, 식용세포 둘 다, 적혈구 없고, 백혈구 둘 다, 프라이온 없고. 발생 및 생장, 얘들아 무슨 생물의 특성? 다세포 생물의 특성. 다세포 생물의 특성이니까 다세포 생물 골라달라. 곰팡이 빼고 나머지 싹 다 no. 근데 얘들아 호변화에서 내가 알려줄게. 원생생물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대부분 단세포 진핵생물이라고 적혀있어. 대부분 교과서에 대부분 단세포 진핵생물이라고 적혀있거든. 원생생물성 질병에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여태껏 다세포 생물을 내본 적이 없어. 원생생물성 질병에. 알겠지? 그래서 내가 그냥 단세포 진핵생물을 알려준 거야. 알겠지? 원론대로라면 대부분이라고 적혀있긴 해. 교과서에. 알겠지? 자, 스스로 분열 가능하네. 세균 가능, 바이러스 못하고, 곰팡이 가능하고, 원생생물 가능하고, 식약품 안 돼, 백혈구 안 돼, 백혈구 안 돼, 프라이온 안 돼. 그런데 백혈구에는 스스로 분열이 가능한 예외들이 있어. 백혈구에는 스스로 분열이 가능한 예외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스스로 분열이 가능한 예외들이 있는데, 그 예외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음 주에 배울 비리프와 기억될 거야.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같아. 지금 다 나왔어야 돼, 원래. 원래 오늘 시험 보면 끝내려고 했는데. 안 돼. 문제 푸느라. 단백질 읽어갈게. 단백질은 전부 다 있다.
증식 방법. 자, 바이러스. 얘들아, 뭐를 통한 증식? 바이러스는 복제를 통한 증식. 바이러스는 복제를 통한 증식. 세균은 분열을 통한 증식. 바이러스는 복제를 통한 증식. 세균은 분열을 통한 증식. 곰팡이 증식 방법은 당연히 유성생식 증식 방법이죠. 유성생식.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포자법 증식입니다. 원생생물 잘 안 나오고, 신경세포 안 나오고, 적혈구 안 나오고, 백혈구 안 나오고, 프라이온 접촉 후 변형을 통한 증식.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곰팡이성 질병에다가 거기다 치료제 하나만 넣을게. 치료제. 곰팡이성 질병의 치료제는 항진균제입니다. 항진균제. 곰팡이성 질병의 치료제는 항진균제야. 그래서 치료법 3가지 알아두십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항바이러스제,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 곰팡이성 질병은 항진균제. 선생님, 그러면 원생생물성 질병은 치료법 필요 없어요? 치료법 있죠. 있으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안 배워요. 그래서 3개만 딱 알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더 범위를 나가기에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비트기적 방어작용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냥 쭉 나가는 게 낫기 때문에. 숙제 거기 병원책까지만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3점 안 풀었으면 3점까지 풀어보시고요. 본교재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숙제만 알고 계시죠? 본교재 알겠죠? 항상성 유지까지 풀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뵙시다.